오늘 메타버스 공간은 시아버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비행기, 그 옆에는 늠름한 자태로 하늘을 바라보는 시아버님의 아바타가 보이네요. 마치 영원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듯 아버님의 젊은 날의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은 단순한 기념 공간이 아닙니다. 시아버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나가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럼 사진들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우리 시아버님은 내게 참 고마운 분이시다. 시아버님께서 잠시 나주중학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그때 친정아버님께서 나주중학교를 다니셨다. 한마디로 두 분은 사제지간이시다. 그런 인연이 이어져 남편과 부부가 되었으니 시아버님과의 인연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친정아버님께서 52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 시아버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마음먹으셨던 듯하다. 내가 아범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리면 언제나 내 말이 맞다라고 해주셨다. 사실 젊었을 때는 내 말이 맞으니까 내 편을 들어주신 거라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친구들이 며느리들을 보고 나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며느리와 시집 식구 간에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식 내 자식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버님 생각이 났다. 아버님께서는 나를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으로 생각하셨구나 하고 젊었을 때는 내가 어리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해서 아버님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시아버님에 대한 감사로 울컥해진다. 아버님은 뼛속까지 군인이셨고 애국자셨다. 일본에서 육사생도셨을 때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불리하게 되어가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하신 선생님께서 목숨을 잘 부지하라고 총을 주셨다고 한다. 그 총을 가슴에 품고서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겨 겨우 서울에 오시게 되었단다. 1948년에 공군이 되셨고 6.25 때는 직접 참전을 하셨다. 전쟁이 한창 중인 어느 날 해인사 근처에 공비들이 많이 숨어 있으니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단다. 그 명령을 들으신 시아버님께서는 할만 대장경이 떠올랐고 동시에 독일군이 파리 에펠탑을 공격하지 않은 일이 생각나셨다고 한다. 얼른 직속상관에 할만 대장경을 지키자고 말을 했고 두 분은 의기투합해서 미군들을 설득하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미군들과 옥신각신하는 사이 해가 저물어져서 출격을 못하게 되었단다. 일몰 때는 출격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아버님 군인 시절 아버님과 어머님의 다정한 모습이다. 어머님은 아버님께서 전쟁 중에 전투기를 조정하시고 다니시는 것 때문에 항상 마음 졸이셨다고 한다. 아버님께서 잠시 제주도에 들리셨을 때 어머님과 장모님이 큰딸 효경이를 안고 아버님을 뵈러 가셨을 때다. 긴장된 표정에서 그 시절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막내 아들 돌 기념으로 찍었던 사진이다. 상도동 정원에서 자녀들과 함께한 기념사진. 아버님께서는 바쁜 일정에도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셨다. 에티오피아 대사로 떠날 때 김포공항에서 찍은 가족 사진. 큰 아드님과 장모님은 학교 일정 때문에 서울에 몇 개월 더 머물렀다고 한다. 1969년부터 55년 동안 공군과 함께 해오다가 올해 폐기된 팬텀 공군 비행기를 도입하신 주역이시기도 하다. 다시는 6.25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시려고 퇴근도 안 하시고 주로 사무실 야전 침대에서 주무시곤 하셨단다. 불편하셨을 텐데도 말이다. 시아버님께서는 전쟁병을 앓고 계셨던 것 같다. 전쟁 때 출격해서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 얘기를 자주 하셨다. 너무 허망하기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마음이 아프시고 꿈속에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고도 하셨다. 아버님께서 강릉 비행단장으로 계실 때 김영환 장군께서 사천에서 비행기를 몰고 시아버님을 보러 오셨는데 그때 강릉에 눈이 많이 와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몇십 년이 지났어도 사고당한 그날이 오면 시아버님께서는 상관이자 동료였던 그분을 생각하며 무시곤 하시면서 평생 못 잊으셨다고 한다. 시아버님께서는 대대를 하신 후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어도 장군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조종사가 될 거야 라고 하실 정도였다. 또한 이야기꾼이셨다. 1954년 미국 워싱턴에 연수를 가셨다. 그 시절에는 수도꼭지가 없고 발로 페달을 누르면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었나 보다. 아무리 수도꼭지를 찾아도 없어서 물을 못 마시고 계시는데 짓궂은 선배가 옆에서 물 나와라 하면서 물을 마셨단다. 시아버님께서 따라서 물 나와라 하셨는데도 물이 안 나오니 선배가 자네는 맘씨가 고약해서 안 나오는 거야 하고 놀려대셨단다. 시아버님께서 민망해서 얼굴이 시뻘게 되시니 그제야 선배가 페달을 밟아야 물이 나온다고 말해주셨다고. 그 후 시아버님께서도 처음 워싱턴에 온 사람들을 똑같이 놀려주셨다고 하시면서 얼굴에 장난기에 어린 미소를 들이우시곤 하셨다. 또 한국에서 5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미국 시차를 가셨는데 호텔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How would you like your egg? 하고 돌아가면서 물었는데 한 사람이 보일드 에그라고 하니 나머지 분들이 모두 미 투라고 해서 호텔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삶은 달걀을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는 삶은 달걀을 50개 준비해 놓았는데 그날은 처음 말한 분이 프라이드 에그라고 하시니 계속 나도라고 해서 호텔 측에서 당황을 했었다고 한다. 그 시절에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일반 화장실에 노 블랙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황인종인 동양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다가 그냥 일반 화장실에 들어가셨단다. 공군 참모 총장 시절 공무로 하와이에 가셨는데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안 보여 내 부인은 어디 갔냐고 물으셨더니 She is drunken. She is at the room이라고 하더란다. 술을 입에도 못 드시는 시어머니께서 술을 취했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셨더니 시어머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시원한 물이 있길래 마시셨는데 그게 술이 조금 들어간 칵테일이었는데 그걸 드시고 쓰러지셨다고. 1969년 시아버님께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대사로가 계셨을 때 방학이라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오랜만에 다 모여 불고기 파티를 하셨더란다. 아버님께서 불고기를 불판에 올려놓으시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고기를 뒤집으려고 불판을 보셨는데 고기가 없어져 버렸다고 한다. 시아버님께서 흔해 너냐? 하고 물으시니 아니라고 해서 다시 불판에 고기를 올려놓으셨단다. 다시 얘기를 이어하시다가 불판을 보시니 고기가 또 없어져 버렸단다. 이번에는 둘째에게 너냐? 하고 물어보셨는데 둘째도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하도 이상하셔서 사방을 둘러보시니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가지 위에서 고기를 양손으로 옮겨가며 시키고 있더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참 자상하신 분이셨다. 예술적인 감성도 있으셨고 시아버님께서는 당신 장모를 평생 모시셨다. 시외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부부싸움을 하실 때 시외할머니께서 아버님을 설득하셨단다. 그러면 시아버님께서 어머니 화를 풀어주셨다고 한다. 피크닉을 가시거나 하면 사진을 찍으셔서 뒷면에 간단한 메모를 적어 해외에 있는 자제분들에게 보내주셨단다. 결혼해서 뒷면에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물으니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거란다. 손자, 손녀가 생각나실 때마다 통장에 돈을 넣으셨다고 하시면서 손자, 손녀가 대학에 갈 때 통장을 주시기도 하셨다. 거의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참 감동적인 일이었다. 필리핀 대사 시절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기념으로 찍은 거라고 한다. 1974년 필리핀 대사 시절 사진이다. 아버님께서 덴마크 대사로 계셨을 때 대사 관절을 유화로 그리시기도 하셨고 손재주가 많으셔서 이것저것을 잘 만드셨다. 덴마크 대사 시절 여왕 초대 만찬에 참석하시기 위해 성장하신 모습이 참 멋지시다. 미국에 사는 큰따님이 아이들과 방문했던 날 큰아들 가족과 함께 미사리에 있는 지인 별장에서 찍었던 사진.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 외식을 하는 모습이 정겹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2년 전 아버님과 어머님의 모습.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분이 문상 오셔서 하신 말도 생각이 난다. 선생님께서 물리를 가르치셨는데 물리 시험에 트럭 바퀴를 그리라고 하셨어요. 바퀴를 본 적이 없어서 당황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물리 현상을 대하려면 우선 관찰력이 있어야 하고 바퀴에 많은 물리적 현상이 있더라고요.
참 참신하고 창의적인 문제를 내신 거더라고요. 운동도 잘하셔. 체육 선생님도 겸직하셨더랬어요.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지요. 7, 8년 전에 막내따님네 가족이랑 우리 내외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아버님 대사 시절에 가시던 9월 골프에 갔는데 40년 전 시아버님 캐디였던 사람이 장대사님 가족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시아버님을 뵌 듯 달려와서 장대사님은 젠틀맨이셨고 참 좋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인다.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시아버님의 얘기를 쓰면서 시아버님의 스토리가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을 했다. 시아버님께서 당신의 얘기를 해주시면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항상 새롭게 느껴졌다. 내가 그래서요 아버님 하고 추임새를 넣어드리면 신이 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버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며 큰 며느리가 2024년 11월 25일 나 다시 또 태어나서 어린애가 되었다면 타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게